저는 18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해 팀장까지 올라가며 나름대로 인정받는 직장 생활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60세가 되어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동안 아내와 함께 모아온 노후 자금과 퇴직금을 합쳐 약 5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검소하게 살면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식 날 회사 동료들이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여유롭게 아내와 함께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준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기대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제 은퇴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집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특별한 음식 대신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서류야?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줬으면 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8년간 함께한 아내가 은퇴하는 날 이혼을 요구한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어. 사실 난 10년 전부터 이혼을 생각해왔어. 하지만 내가 직장을 잃을까봐, 우리 집 경제가 무너질까봐 참아왔어.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충격에 빠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18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심각한 위기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 다만 난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지 않아.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야. 당신은 항상 일만 했고 나는 혼자 외로웠어.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이혼 서류를 보며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아내를 소홀히 했던 걸까? 너무 일에만 몰두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 갑작스러운 결정인 것 같아.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야.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함께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난 이미 다 생각했어. 오히려 당신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힘들 것 같아. 우리는 대화할 주제도 없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도 없어.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지난 18년은 뭐였어? 당신은 내가 돈을 벌어오는 동안만 참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를 버리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네. 나도 18년 동안 당신을 위해 희생했어. 당신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위로해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 하지만 당신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어.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일에 치여 살았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을 생각하느라 아내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잖아.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어. 내가 노력할게.
아내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늦었어. 난 이미 내 삶을 계획했어.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여행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야.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됐어. 그제서야 아내가 최근 몇 달간 동창 모임에 자주 나가고 밤늦게 귀가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은퇴 준비로 바빠서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담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아내가 좋아할 만한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없어?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야. 아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오히려 이제야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아.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아내는 집과 저축금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제게는 2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노후를 위해 준비했던 자금의 절반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오랜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실 때도 저녁에 TV를 볼 때도 옆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외롭게 했습니다. 은퇴 후 즐길 계획이었던 취미 생활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등산을 가려고 해도 함께할 사람이 없었고 여행을 떠나려고 해도 혼자서는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우연히 동네 공원에서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었습니다. 잘 지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사업 준비로 바빠. 내일 제주도로 출장 가. 그렇구나. 난 아직 적응 중이야.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네. 아내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당신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게 어때? 짧은 대화 후 아내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별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반면 저는 아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러 장을 보았습니다. 혼자 먹을 음식을 고르는 것조차 낯설었습니다. 18년 동안 아내가 장을 봐왔기 때문에 무엇을 사야 할지, 얼마나 사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직접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라면과 계란 프라이,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스스로 해냈다는 작은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2달이 지났을 때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듣고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생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특히 카페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은퇴자들도 있었고 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58세의 여성 손님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후에 와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가끔 제가 커피를 서빙할 때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요즘 읽고 계신 책이 재미있나 봐요. 매일 오셔서 열심히 읽으시네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은퇴 후에 문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못 이룬 꿈이거든요. 그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요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길어졌고 그녀의 이름이 김미영이라는 것,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다는 것, 2년 전에 은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와의 대화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랜 꿈이었던 소설 쓰기를 시작했고 지금은 첫 소설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죠. 미영 씨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아내 없이도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을까? 카페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미영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북한산에 등산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실래요? 혼자 가기에는 조금 무서워서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주 갔던 북한산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등산 당일 예상보다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미영 씨는 우산을 가져와서 함께 쓰자고 했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에서 함께 걷는 동안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전경이 발 아래 펼쳐졌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을. 때로는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지만 결국에는 햇살이 비춘다는 것을. 아름답죠?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하산 후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도 10년 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지나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가끔은 그냥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망설였지만 미영 씨의 조언대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도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내?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 나름대로 새로운 삶에 적응 중이야.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말해야 할 것이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 긴장된 마음으로 아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시작한 여행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있어. 동업자와도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아내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아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을 텐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이제 내 삶을 찾아가고 있어. 당신도 당신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쉽게 돌아오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 후회하지 않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됐으니까. 그날 이후 아내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영 씨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에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행복했습니다. 은퇴 후 1년이 지났을 때 미영 씨가 쓴 소설이 출판되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내긴 했지만 그녀에게는 큰 성취였습니다. 출판 기념회에 초대받아 참석했고 그곳에서 그녀가 저를 특별한 친구라고 소개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기념회가 끝난 후 미영 씨에게 고백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게 됐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미영 씨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새로운 장을 써나가요. 은퇴 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2번째 소설을 쓰고 있고 저는 그녀의 첫 독자가 되어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더 넓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고 미영 씨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동거나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관계가 편안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내와 가려고 했던 여행이었지만 미영 씨와 함께한 여행은 더 특별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는 당시에는 큰 상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여전히 아쉽지만 소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오히려 물질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묻습니다. 후회 안 해? 아내와 헤어진 것을?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후회는 없어. 오히려 인생의 제2막을 살게 해준 기회였어. 은퇴하자마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일에 치여 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삶의 작은 기쁨을 누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색깔, 카페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미영 씨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한 행복입니다. 미영 씨가 종종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게 되죠.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은퇴와 이혼이라는 2가지 큰 변화가 제 인생에 찾아왔지만 그 변화 속에서 저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기대감을 갖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대화를 나눌까? 미영 씨와는 어떤 추억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가끔은 과거를 돌아보며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그녀가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며 소극적인 노후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은퇴하자마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의 그 절망감은 이제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영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은퇴와 이혼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은퇴하자마자 아내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계획했던 노후의 모습은 아니지만 때로는 계획하지 않은 길이 더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하기도 합니다.